질문이세요. 정병환님 질문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 13일에 첫 직장을 얻은 27세 27살의 청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정 선생님. 지금 영어 공부,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헬스, 요가, 일본어 공부, 독서 등을 등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엑셀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이고, 할 일 너무 많으세요. 이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이어리를 쓸 때 중구난방이 되어 심지어 계획의 이행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기록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초년생이 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정 선생님이 이미 답 갖고 계시죠?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요. 이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고민의 핵심 지점이 들어있어요. 이제 바로 취직해서 사회초년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또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이라고요? 줄이셔야 돼요. 줄이는 방법을 제가 논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가지를 하고 싶어. 우리 이제, 이것도 쓰시는데, 이거를 쓴다는 거는 계획적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를 한꺼번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 계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선후행을 정하시는 거예요. 요번 1년 동안은 이 6가지를 하는데 앞에 3달은 2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뒤에 6달은 3가지를 쭉 같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선후행을 정하시면 당연히 수를 줄이실 수 있죠. 지금 쓰신 영어 공부,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헬스, 요가, 일본어 공부, 독서, 엑셀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나열하신 거예요. 선후행으로 이렇게 좀 스스로 할 과제를 좀 나누셔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에다가 몬슬리에다가 적으실 수 있죠. 위클리에다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자기가 수행할 것을 메모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매일매일의 플랜에다가 전략적으로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미영님 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강의를 통해 키워드 메모를 실행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메모는 키워드죠. 우리 키워드가 핵심이죠. 키워드를 뽑아서 그때그때 기록에 남기고 다짐하지만 휘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나눠서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보관한 핵심 키워드를 삶에 적용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흩어진 기록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얘를 딱 한두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해서 자꾸 반복해봤는데 아직 익숙지 않아서 요점을 흐리는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미영님은 질문 자체가 이미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존재적 메모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존재적인 우리 자신의 성장,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전 선생님은 이미 그것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미영 선생님.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좀 즐겨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에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게 됐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 간 게 한 코로나 전이니까 한 5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정말 거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당연히 이름 기억 안 나고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서 막 칭찬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에 부회장을 했던 그 여자 친구인데요. 지금 웨딩 전문가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나한테 오더니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우, 그 꼬맹이 이칸이가 교수가 됐어, 이렇게. 근데 나는 사실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제가 노력을 했죠. 앨범을 보면서 얘가 어땠지, 얘가 어땠지. 그리고 2번째 나가고 3번째 가고. 지금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 부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같이 메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소유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피부에 붙어 있다고. 그게 존재적인 거라고. 이미 메모하시는 행위 자체가 선생님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그 지혜를. 얘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전두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잊어버린 상태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virtuality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걔를 끄집어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333 연습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내가 메모한 것은 나의 축도 연합 영역에 장기 기억으로 팍팍팍팍 박혀있다고. 바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잠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헐. 이제 서평을 쓸 때 제가 기본적인 요령은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33. 서평 쓰실 때도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을 쓴다고 좀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서평 그러면 왠지 무슨 뭐 잡지사나 뭐 이런 데다가 신문사나 이런 데 보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뭐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하여튼 저는 그 독서 감상록이라는 용어를 써요.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을 쓰는 것이라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방법은 쭉 거칠게 읊을게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한다고요? 만능 노트에다가 쭉쭉쭉 쓰죠. 예를 들어서 5챕터로 된 책이야. 그러면 한 챕터를 읽고 쭉쭉쭉 만능 노트를 쓴 다음에 걔를 이제 독서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독서 기록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한 챕터 읽은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제는 제가 아까 만능 카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써요. 5챕터를 다 썼을 때 여러분들이 분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A4 두 쪽을 넘어서면 과하다.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 한 권은 무조건 A4 두 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책의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 얘를 전제로 해놓고 독서 감상록을 쓰는 거예요. 자, 쓸 때는 어떻게? 333으로 써요. 제일 앞에는 보통 뭐 쓸까요? 뭐 머릿말 들어가며 뭐든 좋아요. 뭐 저는 이제 들어가며 정도가 좋다고 봐요. 이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가 읽은 내용이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대별될 수 있어. 그러면 2에도 본문이 들어가고 3에도 본문이 들어가겠죠. 4에는 나가며. 자, 이제 여기에 질문은 서평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이렇게 333을 짠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333 동그라미 3개 쳐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쓸까를 생각할 때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저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삶과 관련해서 가장 연상된 걸 거기다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옳다죠. 정혜신 박사 책을 읽고 독서 감상록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3-3의 법칙으로 뭐 목차나 동그라미 이런 걸 다 표시해서 이걸 이제 글 쓸 때 얼개라고 합니다. 얼개를 짰어요. 처음에 내가 그저께 식구들이 다 나가고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평을 쓸 때 그 책이 내 삶에 소화되어야 그게 존재적인 독서잖아요. 따라서 서평의 제일 첫 문장은 그 책과 연상되는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면 같은 것을 쓰기를 권해요. 대체로 그렇게 쓰면 서평이 그러니까 독서 감상록이 맛깔나게 써집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